자, 교재 125쪽에 재개발 사업 봅시다. 자, 재개발 사업도 시행지역이 두 가지예요. 그 첫째 지역은 정비 기반 시설은 열악하죠. 여기는 극히라는 말은 없지요. 예. 자, 그리고 노후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돼 있는 자 이런 곳에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첫째 재개발 사업 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다라는 것은 앞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처럼 기반시설이 거의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있는데 설치된 지가 오래되니까 상태가 노후가 됐다는 뜻이에요. 노후가 됐고, 그 다음에 노후불량처럼 밀집했다는 것은 여기 대부분 단독이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것이 설치된 것이 자 대부분 다 수십 년 된 그런 것이 모여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한마디로 자 어떤 곳이냐, 오래된 주거지역이란 뜻이에요. 자 오래된 주거지역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재개발 사업.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사업입니다. 예. 자, 울산광역시도 오래된 주거지역 있죠, 저게 중구에 이 사업을 대표적으로 한다 이 뜻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이 보면은 자, 두 번째 지역이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다 이 뜻이에요. 자, 이런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서 자, 도시 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상권 자, 활성화가 필요한 곳에 자, 이런 곳에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도 재개발 사업을 해라 이 뜻이에요. 도시 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은 복합 정비를 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오래된 상가, 공장, 일반 건축물, 주택을 종합적으로 복합 정비한다 이 뜻이고, 이곳은 한마디로 어떤 곳이냐, 오래된 자 상업지역, 자 오래된 상업지역 등에서 자 우리가 정비사업 할 때 이것도 무슨 사업을 해라? 재개발 사업을 해라. 그러니까 오래된 주거지역과 오래된 상업지역에서 하는 사업이 재개발 사업이다 이 뜻인데, 이 오래된 상업지역이나 이런 데서 하는 사업은 원래 재개발 사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는 도시환경정비 사업이다라는 명칭으로 오래된 상업지역 같은 데서 하는 사업이었어요. 이 도시환경정비 사업은 지금 이제 폐지가 되고 오래된 상업지역에 하는 이런 사업은 재개발 사업 형태로 하라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 폐지된 이유가 자, 이 오래된 상업지역 등에서 하면은 영업 보상을 해줘야 돼요. 상가 소유자에게. 이게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던 중에 십몇 년 전에, 한 10년 전이죠. 서울에 용산 상가 정비 사업을 합니다. 자, 여기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통해서 용산 상가를 정비를 하는데, 자, 여기에 상가 소유자에게는 영업 보상을 해주고, 상가 세입자에게는 이주비 보상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 사업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 그래요. 소유자에게는 영업 보상을 해주고 세입자에게 이주비 보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세입자들이 반발하게 됩니다. 어떤 반발을 하느냐? 자, 일종의 이 사람들에게도 영업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자, 법이 없는 걸 요구를 하니까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안 들어주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반발하고, 소위 말해서 이 사람들이 데모를 한 게 아니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따져봐야 될 것이, 세입자에게 영업보상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세입자가 우리가 상가를 빌리죠. 그럼 인테리어를 한단 말이에요. 2, 3억씩. 자, 그리고 그 비용을 들였는데, 자, 얼마 뒤에, 자, 이거 정비하니까 철거시킨다. 그러면 그 인테리어 든 비용을 보상해 줍니까? 안 해줍니다. 법적으로 해주지 않아요. 권리금 인정해 줍니까? 안 해주죠. 자, 그런 부분 때문에 반발을 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세입자가 자기가 든 비용에 대한 보상은 어느 정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자, 우리 인테리어를 했다면 그 비용은 다 근거가 있죠. 쓴 내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감가상각해서 어느 정도 몇 년 지난 뒤에 철거시킬 때는 그만큼의 감가상각을 감안해서 보상해 줘야 되는 원칙이에요. 거기에 관한 법을 갖다가 여러 차례 올렸는데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 이 상가 건물을 철거를 하려고 하니까 철거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옥상 바리게이트, 옥상에다가 바리게이트 쳐놔놓고 자, 새 파이프, 강목, 돌, 화염병 이런 거 산틈없이 쌓아놨죠. 진압해 들어오는 경찰들 막으려고. 자, 그렇게 대처하고 있고, 자, 결국 상가를 철거시키기 위해서 전투경찰을 투입합니다. 전투경찰은 누굽니까? 우리 여러분 집에 자식이에요. 아들이에요. 군대 대신에 갔죠. 그래서 이제 그 진압하러 가는데 그 여름에 예, 철모스 하이바 써야 되고, 그러다가 방탄복 예, 이래 두꺼운 걸 그 여름에 입습니다. 입고, 자, 그리고 방패 들고 밀고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위에서, 옥상에서 대차하고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 돌을 던지니까 아프다, 안 아프다? 그거 맞아도 안 아파요, 돌은. 워낙 이 두꺼워가지고. 자, 그런데 하지 말할 짓을 하는 거예요. 위에서 화염병을 애 머리에다 때립니다. 하이바에 때립니다. 깨지면서 온몸이 불이 다 붙어버죠. 그 옷 입기도 힘든데 벗기도 그 자리에서 입은 상태 타 죽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 젊은 사람이 이제 전투경제에 죽죠. 죽고 나니까 또 화염병을 던진 사람들 이제 제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고무탄을 지급합니다. 자, 이 고무탄을 쓰면은 죽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맞으면 좀 아프죠. 그런데 머리에다 쏘면 박살납니다. 이게 두개골 박살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몸에다 쏘니까 조금 있다가 또 일라가 또 던지는 거야. 어디다 쏴버립니까? 머리에다 쏴버려요. 그러니까 또 세입자 몇이 죽어요. 결국은 뭐가 됐습니까? 전쟁이 됐죠.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다 뒤에 수습되고 처벌받을 사람 처벌받고 다 수습이 됐는데 젊은 사람이나 세입자만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자, 달라진 거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다고 소위 말해 세입자의 권리금 인정을 해주는 법이 통과됐다 안 됐다? 안 됐죠. 자, 그 변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 사건으로 인해서 변화된 게 딱 두 가지. 하나는 전국의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예정된 곳은 전부 다 한다 안 한다? 이 사건 보고 하겠어요? 안 하죠. 전부 다 해제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바뀐 거는 자, 이때 이제 심각하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데모는 이제 이렇게 폭력적인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시가 바뀌었죠. 시위 문화가.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후로 이제 시위를 할 때 뭐 들고 합니까? 그렇죠. 촛불 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촛불 든 계기는 이 시위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을 예,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제 촛불 들고 시위하는 걸로 바뀐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자, 상가 세입자들에 대한 권리금 인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 다 하지 않고 해제돼 버리고 그렇다고 오래된 이 상업지역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죠. 뭔가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이걸 재개발 사업 형태로 하도록 추진했는데 그럼 재개발 사업 형태로 추진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영업보상 문제가 좀 해결이 되는 거냐? 예, 해결된다. 어떻게? 요렇게 합니다. 요거는
자, 우리 상업지에 가보면은, 자, 이 건물, 또 이 건물, 자, 요 건물, 또 요 건물, 자, 이렇게 건물 한 서너 개 묶어버려요. 이렇게 묶어서 여기에 정비해라. 자, 요 건물은 갑이 가지고 있습니다. 단독 소유. 이 건물은 구분 소유입니까? 이 건물은 단독 소유입니까? 우리 학원 건물은 단독 소유예요. 이게 이 전체가 단독 소유입니다. 재단에서 가지고 있죠. 자, 이쪽 건물에 가보니까 여기는 구분 소유더라. A, B, C, D, E 가가지고 이런 을이 단독 소유야. 자, 여기에 가보니까 이 F, G, H, I, J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소유자 몇 명? 자, 토요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이 돼버리죠. 자, 12밖에 안 되죠. 이렇게 20인 미만으로 상업지역에서는 건물을 묶어서 토종 소유자 20인 미만을 묶어서 자, 요렇게 해서 자, 여기에는 뭐 조합을 만든다든지 시행자를 선임해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여기에 있는 소유자들 있죠. 12이가 너희끼리 해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업지역에 자, 이런 건물들 헐고 여기에 새 상가 짓기 위해서는 자, 소유자들이 직접 정비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법을 바꿔버립니다. 예. 자, 그러면 소유자들끼리 영업보상 문제 거론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지. 네가 소유자고 네가 소유자인데 야, 우리 영업보상을 주고받고 하자. 할 필요 없죠. 자기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영업보상 문제 자유롭게 여기에서 조금 탈피하기 위해서 상가 소유자들이 20인 미만으로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직접 정비사업을 하도록 해서 오래된 상업지역에 정비하도록 자, 이 사업을 어디다 넣어버렸다? 재개발 사업에 넣어버렸어요. 자, 이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자, 영업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자유로워집니다. 자, 이제 재건축 사업 보시고 줄칩니다.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합니다. 자, 그게 줄치고 노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 줄치면 됩니다. 자, 이런 곳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재건축 사업이에요. 자, 봅시다. 자,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이 어떻습니까? 양호하기 때문에 기반시설 정비는 안 한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노후 불량한 무슨 주택? 예, 공동주택을 자,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자, 주거환경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재건축 사업입니다. 자, 결국은 공동주택만 뭐 한다는 뜻입니까? 정비한다. 그래서 앞에 재개발 사업은 자, 재개발 사업 하는 지역에 기반시설까지 다 새로 바꿉니다. 그 지역을 다시 재편성하는데 자, 이 재건축 사업 말 그대로 공동주택만 새로 짓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 가보면은 자, 여기 기반시설 상태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자,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이 아파트 단지에 오래된 아파트가 있죠. 자, 이 오래된 아파트만 철거해서 이 자리에 다시 새 아파트 짓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재건축, 건축만 새로 한다는 뜻이. 자,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재개발 사업보다는 사기간도 짧고 그 다음에 자, 저에 비해서는 이 지역을 재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건물만 새로 짓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용이합니다. 재개발보다는 기간도 짧고 이러니까. 자, 그래서 과거에 재건축에 대해서는 뭘 많이 했다? 투자를 많이 했죠. 옛날 90년대 재건축에는 투자하면은 돈을 다 벌었어요. 예. 자, 그러면 투자를 할 만하면 어느 정도 조건이 되면 재건축은 투자할 만하냐? 자, 기존 자, 세대수 재건축 대상 아파트 세대수가
자, 뭐 1,000세대 이상이 돼야 됩니다. 몇 층짜리로 4 내지 5층짜리 아파트 있죠? 로 1,000세대 이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재건축으로 인해서 증가되는 세대수가 기존 세대수의 4배수 이상 증가해야 됩니다. 자, 이런 조건의 재건축이면 투자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조건의 재건축 같은 경우에 투자하시라 이 뜻입니다. 그럼 이런 조건의 재건축이 있습니까? 없다 이 뜻이에요. 다 했어요. 언제?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다 했습니다. 지금 남은 재건축은 투자 가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예. 자, 그러면은 누가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재건축 대상 물건 하나 사라. 하면 산다 안 산다? 사지 말아야 되죠. 그럼 샀으면 차가 있다. 내가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럼 어떡합니까? 따라가야지. 예. 아니면 내가 도저히 이거는 사업성이 별로 내가 이익적인 면이 좀 작고 내가 비용 부담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것은 뭐 팔아야 되죠. 예. 그래서 내 같은 사람한테 파시면 돼요. 자기 같은 사람이 무슨 사람입니까? 자기같이 바보 같은 사람한테 팔아라 이 말이요. 넘겨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래서 이런 재건축은 다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재건축이 중단된 상태죠. 지금 재건축 하는 데 없습니다. 서울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왜 안 할까요? 왜? 지금 이런 조건의 재건축을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투자해서도 안 되고 재건축조차 안 합니다. 이게는. 왜냐? 지금 현 정부가 자, 법을 하나 만들어 놨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을 만들어 놨어요. 자, 이건 공산주의 법인데 재건축에 해서 초과이익이 발생되죠. 환수, 누가 환수한다? 국가가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재건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조건의 재건축이 있다. 자, 여기에 재건축에 16평짜리 대지짐을 가지고 있는 이 아파트가 실제 거래할 때는 한 5천 정도 할 거예요. 재건축하기 전에는. 자, 그런데 이게 재건축하면은 이런 조건이 나면 34평짜리 그냥 주죠. 예. 34평짜리 요즘 얼마입니까? 그래, 한 7억 한다 합시다. 예. 자, 7억 하면은 이 사람 5천만 원짜리 이거 옛날에 들고 있던 거 이게 7억 하니까 초과 이게 얼마요? 6억 5천이죠. 그것도 가겠다 이 뜻이에요. 누가? 나라가. 왜? 왜 걷어갑니까? 내 집 갖고 내 집 내 새로 지었는데 이게 공산주의 법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7억 6억 5천의 초과이익이다 하면은 그 중에 절반 정도를 걷어갑니다. 국가에서. 그러면 한 3억 정도 내지 4억 정도는 초과이익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재건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언제 합니까 그러면? 그렇죠. 정권 바뀌면 하겠지. 예. 자, 그래서 재건축은 투자를 해서는 안 돼요. 자, 그만큼 지금 조건도 안 좋고 좋은 조건의 투자 대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남권에 가장 큰 재건축이 하나 있어요. 부산에 가면은 삼익 비치라고 아파트가 있어요. 자, 이 아파트가 3,300세대짜리입니다. 15층짜리로 3,300. 예. 그래서 재건축을 하여서 다시 3,300세대로 재건축합니다. 다시 3,300세대. 증가되는 세대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소유자가 오로지 건축비 부담을 다 해야 된다. 재건축 비용 부담을. 자, 이런 재건축을 하는데 이것도 처음에 이상한 사람들 나타나가지고 작업해가지고 엄청나게 재건축 대상 물건 많이 팔아먹었어요. 예. 여기 35평짜리 아파트가 예, 대지분이 15평이요. 자, 이게 6억 정도 합니다. 지금 거래를 하는데 자, 이게 6억 사면은 6억을 다 인정을 못 받아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15평 지분에 대해서 2천 정도 감정해 주니까 3억 정도 가치밖에 안 됩니다. 3억을 비싸게 샀죠. 그 비싸게 산 3억을 고스란히 자기가 바가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 재건축하면 35평짜리 언제 재건축될지 모르는데 5년 뒤에 재건축된다면 평당 4천만 원입니다. 분양가가. 그러면 얼마예요? 14억이죠. 14억의 분양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6억 들이고 나중에 분양가 14억짜리 받아보면 얼마를 쓴 거예요? 20억. 그중에 3억을 인정받죠? 빼보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17억을 써서 이 아파트를 산 거예요. 그럼 어리라는 사람은 그냥 14억 주고 분양받았다. 일반 분양받았어. 누가 사기치요? 그러니까 요즘 재건축이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재건축 투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 그리고 요즘은 재건축 자체를 안 합니다. 그 재건축 초과이익 법률에 관한 것 때문에. 자, 그래서 요즘은 자 일단 뭐 정권이 바뀌어서 저 초과이익에 관한 법이 없어지고 그렇게 해야 재건축이 다시 자 추진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좋은 물건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건축 대상 물건이 예를 들어서 내가 300세대짜리를 재건축 대상에 300세대짜리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자 거기 300세대를 만일에 2배수 이상 정도 세대수가 증가된다. 300세대의 2배수 이상이라는 것은 기존 300세대 빼고 600세대가 더 업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한 900세대짜리로 1000세대짜리로 재건축할 수 있죠. 막 그런 정도 같으면 따라가세요. 아셨습니까? 그렇게 크게 난주 손해는 보지 않습니다. 예. 자 대신 추가 비용 부담은 좀 하지만은 난주에 입주했을 때는 자 그만큼 또 가격이 오르겠죠. 그래서 그 정도 같으면 따라가고 그 정도 아니면은 세대수가 2배수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은 투자 자체를 안 하는 게 좋고 아시겠습니까? 그만큼 재건축은 옛날과는 많이 달라졌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이런 세 가지 사업을 우리가 정비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 시행적 특징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자 거기 토지 등 소유자라고 되어 있죠. 자 찾았습니까? 자 토지 등 소유자란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데 다만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둘째입니다. 누굴? 위탁자를 토지 등 소유자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둘째입니다.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그 다음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되려면은 자 정비 위치한 둘째입니다.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그렇게 둘째시고 칠판 보시고 자, 토지 등 소유자다라는 것은 정비사업,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은 이런 정비사업의 권리 행사자를 뭐라 부른다? 토지 등 소유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정비사업을 하는 곳에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 뭐 지상권자, 자 그리고 뭐 전세권자, 저당권자, 임차권자 각종 권리자가 있죠. 그 사람들 다 정비사업의 권리 행사자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각종 동의권 행사해야 됩니다. 사업에 대한 동의권 행사 그리고 정비사업을 통해서 건설되는 새 아파트 분양받을 권리 이런 권리 행사자를 토지등 소유자로서 자 제한시킬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토지등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첫째 주거환경 자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
이런 사업에서는 누구까지 자 권리 행사자로 볼 거냐 이 뜻이에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 자 그다음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까지 자 이 세 사람이 안에서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등 소유자, 즉 권리 행사자가 됩니다. 그러면 재개발이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하는 곳에 전세권자 인정된다 안 된다? 그럼 세입자는 안 돼요. 자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동의권 행사도 안 되고 사업에서 건설되는 각종 아파트 분양받을 권리도 없다 이 뜻이에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인정하겠다 이 뜻이에요. 예. 자 그래서 토지 소유자든 건축물 소유자든 토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다 되죠. 또 지상권자,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를 장기로 50년, 100년씩 빌려 쓰는 사람을 뭐라 부른다? 지상권자. 이 세 사람이 안에서만 토지등 소유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재건축 사업.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에 있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밑자를 주의해야 됩니다. 밑이라는 것은 자 건축물과 부속 토지 둘 다 이 뜻이에요. 위에는 보면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해놨죠. 여기는 또는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중에 한 가지만 해당되면 된다는 뜻이고, 자 재건축은 밑자는 둘 다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건축물과 거기에 딸려있는 그 부속 토지 있죠. 부속 토지를 동시에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재건축 사업에는 토용 소유자가 됩니다. 그럼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토지만 가진 소유자는 자 해당이 안 돼요. 왜? 건축물이 없어서. 자, 그 다음에 건축물만 가진 소유자도 안 됩니다. 부속 토지가 없어서. 자, 지상권자 역시 둘 다 없죠?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은 반드시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어떻게 있어야 된다?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보면은 신탁업자가 나오죠. 신탁업자. 신탁업자 뭐 하는 사람이요? 자, 신탁업자는 타인의 업무를 대신 행하는 자를 뭐라 부른다? 신탁업자. 정비사업이라는 사업을 대신 시행하는 자를 신탁업자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신탁업자가 시행자면은 자 대신 이 사람이 정비사업 한다는 뜻이죠. 그럼 이 사람에게 토지 건축물을 맡깁니다. 맡겼을 때 토지등 소유자가 누가 됩니까? 위탁자. 자신의 토지나 그걸 맡긴 사람 있죠. 이 자 토지등 소유자 되는데, 그럼 신탁업자가 개입한 사업이 일반 자 조합이 하는 사업에 비해서 여러분 재개발 사업 하는 곳에 사신다고 보면은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네? 불리하죠. 예. 우리가 특히 이래 생각해 보세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난주하는 데 가보시면 여기에 사는 토지나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뭘 만듭니까? 조합을 만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조합 시행이 원칙입니다. 자, 근데 조합이 제대로 사업을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은 누군가 대신 사업해야 되죠. 그럴 때 조합이 자 해야 할 일을 대신 누가 한다? 신탁업자가 합니다. 그럼 신탁업자가 자 비용이나 보수를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줘야 돼요. 그럼 누가 줍니까? 조합원들이 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자 여러분이 재개발 재건축이 시행자를 보면 조합이 시행을 한다면 정상적인 재개발 재건축이고, 신탁업자가 한다면은 이 재개발 재건축이 제대로 추진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조합이 시행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이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이 10개다라면은
신탁업자 하면은 7개밖에 안 돼요. 내가 받을 거 3개 있죠? 누구한테 줘야 된다? 신탁업자 줍니다. 그 신탁업자가 재개발, 재건축 같은 사업하면은 만약 1000세대 아파트 단지 조성했죠? 그 중에 100세대 정도는 신탁업자의 보수 비용으로 지급해 줘야 돼요.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평수가 자 어떻습니까? 이익이 줄기 때문에 줄어듭니다. 그래서 신탁업자가 사업을 한다 하면은 벌써 그거는 생활경 끼고 봐야 되죠. 예,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비 사업을 하는데 왜 그러면 조합을 만들어 정상적으로 하면 되는데 신탁업자가 개입하는 경우가 생기느냐? 결국은 여러분이 재개발 지역에 조합원들이라면은 조합장을 잘 뽑아야 됩니다. 조합장을. 조합장은 사기꾼 같은 놈을 뽑아놔니까 만날 이거는 뭐 조합에서 사업에 대한 관심 없고 지주문이 돈만 빼물 생각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제대로 추진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주민들이 동의하에 이 사업을 어떻게 신탁업자가 맡겨버려요. 예, 사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신탁업자가 선임돼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자 그만큼 여기에 비용 보수 지급해 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이익 중에 일부가 일로 들어간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 신탁업자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거기에 주택공사 등, 자 주택공사 등이라면 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설립된 지방공사를 합쳐서 주택공사다 등이다 이렇게 하고 정비기반시설이라고 되어 있죠. 정비기반시설이라 하면 줄칩니다.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국 그렇게 줄치면 돼요. 자 이런 시설이 자 기반시설로서 정비 대상이다 이 뜻이. 주민공동용시설 찾았습니까? 주민공동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줄칩니다.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자 그리고 갈라리 보면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 타가수, 어린이집, 경로당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시설은 기반시설은 아니에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이것도 정비를 해줍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정비기반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구분하는 문제를 내요. 다음 중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것은 뭐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설을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아니고는 어떻게 맞추느냐? 다 맞춰요. 걱정하지 마. 예. 앞으로 이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시험 칠 때까지 몇 번 볼 것 같아요? 수십 번 읽을 겁니다. 예. 그러면은 거기에 읽는 데만 다 같이 따라 읽어도 그냥 자동 머리에 다 정리돼요. 그래서 뭐 딱 보면은 나중에 문제 보면은 쉽게 찾아냅니다. 예. 자 그래서 뭐 시험은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하시고 자 이제 넘어가서 그 다음 페이지 2장 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정비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업의 시행 절차가 쭉 정해되니까 지금 입문 단계에서는 모르셔도 돼요. 자, 쭉 넘어가시고, 자, 그래서, 자, 거기 보면은 뭐 조합도 나오고 정비사업 시행 여러 가지 조치도 나오고 136쪽에 보면 뭐 관리처분 계획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많이 나오죠. 예, 앞으로 이거 다 배울 거예요. 다 배울 건데 지금은 입문 단계에서는 용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이제 그 중에서 우리 거기에 136조에 보면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부터 다음 주에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관리처분 계획은 정비법에서 제일 중요한 말 중에 또 하나입니다. 이 관리처분 계획이 뭐고? 이 관리처분 계획이 쉬운 말로 뭐냐? 자, 나는 정비구역에 자, 재개발 지역에 집을 몇 개 가지고 있다. 그럼 여러분 제일 궁금한 게 내가 몇 개 받을 수 있느냐 이 중요하죠. 그걸 정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관리처분 계획. 그래서 다음 주에 관리처분 계획이 어떤 뜻이다부터 설명할 겁니다. 자, 마칩니다.